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 사실은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요게 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팀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A급 협상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A급인지 미국에게만 A급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일단 그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이 시작되는 거잖아요.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 보면 알겠죠. 전임팀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뭘 약속을 해놨는지 어떤 사고를 쳐놨는지 이제 알게 되겠죠. 그쵸. 근데 만약에 사고를 크게 쳐놨다면 그거 수습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. 그렇죠.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 선거로 바뀌었다고 말 바꿔? 그리고 그 서양 사람 기준으로는 뭐 전국 전 세계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덜컥 약속을 해놨다면 그걸 되돌리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. 지금 더군다나 우리는 그 방위비 내지는 주한미군 지금 축소 얘기까지 던지고 있잖아요. 그 미국도 보면 비슷해요. 그 주한미군 그 축소 감축을 정부 공직자의 입보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렸잖아요. 근데 그리고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. 그렇죠. 하지만 그 기사가 왜 나와? 얘기해 주니까 쓰죠. 그렇지.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거지. 더군다나 그게 어디 찌라시가 아닌데 그렇죠. 권위 있는 언론사인데요. 그러니까 난제는 정말 첩첩산중이죠.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. 걱정입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문제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배척하면서 있을 거냐.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시장을 다 어떻게 할 거냐. 이것도 굉장히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실용의 관점으로 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의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념으로 가기 시작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특히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. 트럼프는 워낙에 기선제압하면서 협상이나 딜을 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걸 꼭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그 이재명 스타일로 저는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중국이나 이거 똑같아요. 이제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이든 러시아든 뭔가 풀어줄 건 풀어주면서 지금 같이 해야 되잖아요. K컬처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그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풀 건 풀어놔야 돼요. 그래야지 우리가 뭐랄까 그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념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좀 저는 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관점이라는 부분을 그냥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실용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지 그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안보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구분해야죠.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보와 경제를 섞어버려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더 국민들한테 혼란이 있고 특히 한일 관계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과거사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여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 올해 그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잖아요.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 거냐. 또 그 리창 총리를 보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?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? 사실은 중국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대국 아닌 적대국처럼 지금 되어버렸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하고 뭐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를 마치 적성국 취급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워졌는데
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풀려면 네. 저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러시아하고 확 가까워지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왜냐하면 한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져? 안 돼. 되는데? 우리하고 더 가까워야 되는데? 네.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올 거예요. 리창 총리 안 보내고. 예. 그 러시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? 러시아는요. 네. 사실은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.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는 미비해요. 예. 거기는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이런저런 서방의 제재를 많이 받아서 갖고 있는 원자재를 팔기가 어려워요. 시장이 확 쪼그라들었어요. 이럴 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우리가 장기 계약으로 사오자. 근데 배가 아닌 러시아에서 북한을 관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장기 계약을 맺자. 50년 이런 식으로. 빵 발표하면 푸틴 대통령하고 해서 이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라는 뉴스만 나가도 시진핑 주석이 야 나 좀 보자. 우리 좀 만나줘. 우리 좀 만나. 우리 아무래도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?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근데 외교 모든 게 머리 싸움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머리를 안 써. 네, 맞아요. 답답했죠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하여튼 미국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. 하여튼 그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태도 똑바로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야. 그러면서 미국에 또 공포탄을 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. 이게 중국과 되게 자신 있어 하시던데. 아 그래요? 네, 저 내부에서 얘기 들어봤는데요. 네네.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할 수 있을 자신을 가지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. 아 진짜요? 이거 단독이네. 네, 자신 있어 하셨어요. 잘할 것 같아요. 잘 다룰 수 있다. 잘 다룰 수 트럼프를. 저희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끌고 오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저는 진짜 계속 공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대표 시절 후보 시절에 어떻게 설득하셨어요? 그 입당 아까 저희 예방할 때 몇 번 뵀었고 뵈면서 느낀 점은 본인의 매력 발산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매력 발산. 그래서 약간 좀 차갑거나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차가움이 측은지심이 있는 되게 친절한 분이시구나. 되게 배려심이 있으신 거에 좀 놀랐고 그리고 그 무섭다라는 게 뭔가 했더니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섭겠어요. 그렇죠. 일을 너무 시켜. 첫날부터 야근하고 김밥 주고 막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. 뭐야 김밥이 뭐야. 김밥을 먹었겠어요 그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할 때 긴장해서 일하는 스타일이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꼈고 여하튼 저는 꾸준하게 이분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리더십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게 아니었잖아요. 사람이 바뀌고 말을 바꾸고 또 그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예요? 이준석 후보도 저는 그게 제일 싫었던 거거든요. 사람이 거짓말 시키고 말한 걸 지키지 않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검증하듯이 계속 지켜봤을 때 자신이 저에게 말한 게 있어요. 예방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걸 보았을 때 너무 놀랐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이제 제가 힘들 때 사자회담 하시죠. 뭐 육자회담 하시죠. 여러분 그 전화도 해봤는데 유일하게 전화 받는 사람이었어. 그 대표였어요. 물론 안 됐어. 안 하더라도 뭐가 안 되더라도 이래서 안 돼요. 전화 한번 받아주는 거는 다르잖아요. 다르죠. 소통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. 소통을 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. 아 이건 해야 될 일, 안 해야 될 일. 그래서 못하는 거 못한다고 말씀하세요. 이건 요래서 못해요. 한번 그거 생각해 볼게요. 아니면 이걸 해봅시다. 이거잖아요. 근데 그게 확실한 부분이 저는 그 리더십 그리고 이제 포영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 부분이 저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그 관계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대통령 되면 친하신 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신 분이 외교적으로도 트럼프하고 엄청 잘 맞을 것 같다고 본인은 느끼신다. 골프를 해야 되나? 근데 서로 원하는 걸 딱 얘기하시는 스타일일 것 같아. 뭐 원하냐? 트럼프, 나는 이거다. 대통령이 원하는 점을 딱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협상을 쫙 하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급하게 안 하고 천천히 타이밍을 딱딱 봐가면서 하지 않으실까? 그렇군요.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지금 걱정은 진짜 한덕수, 최상목 두 사람이 엎질러 놓은 게 뭔지만 그게 문제인 거지.
그게 문제이지. 문서로 해놨으면 그러니까 약속해놨으면 그것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요. 그 정부 간 문서인데 그거를 뭐 일종의 뭐 MOU가 됐든 뭐가 됐든 해놨으면 야 이거 다 전 정부가 해놓은 건데 무시할 거야? 뭐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네요. 사고 치고 온 거 수습하는 거.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글쎄 MOU 형태가 있는지 뭐 어떤 그 각서 형태가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그 서양 사람 기준으로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라고 느낄 만한 거를 뭘 해놨으면 그거 풀기는 어려워요. 큰일이네. 정말 그것도 자기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. 뭔지 모르고 갔는데 엄청난 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방어가 될까? 그러니까요. 진짜 사고 쳐놓으면 안 되나? 아유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.